네, 안녕하세요. 해피포유 부동산 브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재미난 성격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 주식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도 대부분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저의 그런 좀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주식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 정말 중요하죠. 타이밍 플러스 성격, 성향의 중요성이란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에 이게 제목 이렇게 보시면요. 가치 투자를 하고 인내심이 있으면 주식 부동산을 모두 해도 된다.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핑크색으로 조급한 성격인 사람은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추천한다. 자, 이렇게 우선 답부터 정해놓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주식 부동산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선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주식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단점, 그리고 파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죠. 매수가. 그런데 단점도 저는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단점이자 장점인 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주식이나 코인은 언제든지 실시간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은 기분이 안 좋고 오전은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는 기분이 나빠지고 희노애락의 연속입니다. 결국 시세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자 말 그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식이나 뭐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특히나 주식,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또 주식이나 코인은 투자 후에도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계 동향도 봐야죠.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봐야죠. 유가도 봐야죠. 금리도 봐야죠. 그거에 따라 1년 안에서도 막 널뛰기 20-30%씩 움직이다 보니까 최소한 단기 투자는 아니더라도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상은 이런 동향을 공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좀 주식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노란색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밑에 써놓은 핑크색 부분은 주식은 단기 투자도 되고 중기 투자도 되고 장기 투자도 되고 모두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좀 이것도 약간 중립이네요. 네, 그냥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도 될 내용인데 아무튼 단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은 양도소득세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또 하나 이제 주린이 분들, 이제 주식 초보인 분들, 주린이 분들은 특히나 급한 성격인 사람들은 필피합니다. 지금 뭐 젊으신 분들 동학개미로 이제 많이 투자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뭐 2000년도에 막 IT 버블붐 그때도 참 많은 젊은 사람들이 투자했고 진짜 뭐 그때 한간에는 애기 막 둘러매고 엄마들도 올 정도면 이제 주식 막장이다 막 할 정도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치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시류에 휩쓸리고 유행에 휩쓸려서 급하게 하는 성격인 분들은 이렇게 요즘같이 막 전쟁이다 뭐 금리 인상이다 갖고 막 툭툭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 차트 보다가 못 참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인데 그 주린이 분들 중에서 특히나 급한 성격인 분들 이분들은 주식하면 필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등락 변화가 심해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시세를 계속 봐가면서 뭐 어떤 분들 뭐 10년 동안 어떤 주식이 뭐 10배 올랐다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순간 그 10년의 세월 중에 막판에 1년에 오르는 거고 그 9년을 그 힘든 과정을 예를 들어서 버티고 본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멘탈 아닌 이상 장기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한 주식은 또 레버리지가 힘들죠. 뭐 일부 그냥 뭐 증권사 대출은 가능하지만 그냥 본인 돈이 100% 들어가면 거의 100%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레버리지, 본인 돈의 2배, 3배를 레버리지로 끌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다시 이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목은 또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치 투자를 하고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급한 성격인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부동산은 여기 이제 위에 써놨지만 그래서 타이밍도 중요하고 타이밍은 본인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부동산에서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이제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같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역시도. 물건은 잘 사야 되는 거지 막 산다고 막 오르는 건 아닙니다. 뭐 한때 몇 년 전엔 지금 아무데나 그냥 사놔도 그냥 막 오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옥석 가리기 선별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근데 이제 가장 큰 장점 부동산은 느긋한 사람, 조급한 사람, 어떤 사람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격이 다 맞는 게 부동산인데 우선 첫 번째 핑크색입니다. 매도 매수가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부동산은 살려면은 막 동네 임장해야 되죠. 부동산 몇 군데 전화해야 되죠. 뭐 해야죠. 정말 매도 매수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건 한번 팔려고 그러면 이거 진짜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힘들고 뭐 그 줄다리기 과정 몇 달, 뭐 최소한 1년까지도 최대한 1년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힘들고요. 또 하나의 또 단점은 부동산은 실시간 시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오전 후 알 수도 없고요. 뭐 일주일 단위로 거시동향 나오는데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 이런 일일비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죠. 직장인분들은. 또 그 다음은 주택은 중기 투자 또는 장기 투자밖에 안 됩니다. 단기 투자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막 70% 1년 안에 팔면 뭐 엄청나죠.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그리고 뭐 고가주택이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 최소 뭐 3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돈을 바로바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는 단점이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인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급한 성격인 분들은 만약에 뭐 가끔 부동산 문의 오세요. 저희도 오면 막 급하게 그냥 막 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팔 수 없다라는 건 인지하고 급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뭐 사놓고 또 이제 막 뭐 양도세 때문에 바로 팔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또 막 3년 지나갖고 이제 바로 막 급하게 팔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격이 또 너무 욕심이 많아서 못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에 수요가 죽었을 수도 있고 결국은 불가피하게 중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든 느긋한 사람이든 결국은 존버하면 대부분 승리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가치 투자를 한 잘 산 물건들은 물론 모든 물건들은 아닙니다. 잘 산 부동산들은 존버하면 대부분 승리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집을 이제 뭐 한 3년 보유하고 매도하려다가 좀 욕심이 이제 막 내고 하다 이제 결국 안 팔려가지고 2년을 전세를 놓거나 뭐 4년을 전세에 놓고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 보유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또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전화위복으로 가격이 엄청 막 2배씩 뛰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에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 보유를 당장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반강제적 장기, 중기 보유를 하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은 결국은 우상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전쟁이 나고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결국은 뭐 웬만한 분들도 뭐 좀 거의 다 수익률 측면에서 승리를 한다는 부분이 좋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뭐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보유한 동안 세계 경제 동향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잊고 묻어놓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주식 코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보통 한 20%, 한 1000만 명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동학개미들이 그것도 증가해서 20%고요. 2021년도에 막 코로나 전후로 막 뛰어주신 분들 많은데 막 대학생분들도 많고 지금 수익률 보면 마이너스 20%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21년도에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부동산 볼게요. 부동산은 지금 전체 인구의 60%가 유주택자입니다. 40% 정도가 무주택자거든요. 그러면 이 60%의 유주택자 중에 최근 1, 2년 사이에 집 사신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1%, 2%, 3%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57%, 8%는 그냥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집값이 오른 거고 그냥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 중에 이제 뭐 최근 1, 2, 3년 사이에 연끌해 갖고 사신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은 거뒀겠지만 전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주택이 한 3천만 가구 된다는데 3천만 가구 중에 60% 하면 한 1천만 명 되겠네요. 1천만 명 정도의 유주택자 분들은 결국은
위너가 된 겁니다. 위너가 된 거고, 결국은 인내심을 갖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까지 자산 가치 상승한 분들이 대부분 또 많겠죠.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이 굉장히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성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투자처로 굉장히 좋고요. 부동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빨리 주식을 하시던 코인을 하시던 저축을 하셔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정말로 저는 주식 투자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다른 차라리 저축이나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이 있다라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코인으로 해서도 하고, 이렇게 부동산도 병행 투자하는 거 전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건데, 그 타이밍은 결국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그 결정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 저희 해피풀 같은 업체들은 결국은 그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이제 그 흐름에서 좀 싸거나, 또 우리 매수자나 아니면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저희는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타이밍 결정,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절한 전문가를 이제 옆에서 갖춰서 하면 좀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좀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보시는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소액 투자라도 차라리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